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T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면담은 언제 추진될지 기약 없는 제안으로 사격장 피해와 석탄발전소에 따른 포천시 범 시민이 참여하는 관제 시위를 추진할 생각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정 및 석탄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에 7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총정 포천을 위하여 집회 등을 하였고, 현재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고,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주도의 관제 시위에 대하여는 법률적 자문 결과, 어떤 검토 결과가 예전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있었으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GS 측의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호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변경안에 대한 공식적 요청한 사실과 또한 입주업체의 에너지 변경 수급안 동의안을 제안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GS그룹 대표께 장자 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유연턴을 여론으로 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LNG로 전환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으며, 다만 현재 입주업체의 LNG 변경 수급에 대한 의견 수렴 시 입주업체에서는 현재 석탄 연료의 열 공급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 입주를 한 사항으로 LNG 연료로 변경 공급 시에는 연사용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게 상승되는 문제점으로 연료 변경 수급 동의에는 전문가와 GS 기업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상위 전문가 의견 등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투쟁운동본부와 올해 간담회 추진 내용에 대한 질문과 집단에너지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 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투쟁운동본부와 간담회 추진사항으로 장자 산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중량물 운송 관련 주민과의 대치 시 지난 8월 2일 이현석 위원님, GS 관계자와 운송업체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하여 GS 포천 그린에너지 운송업체 주민 설명 등을 개최 합의하고 다음날 설명회를 대치 현장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 신국면 환경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한 바 있으며, 8월 25일과 29일 중량물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에는 시행사업자와 시민대표 등과 석탄 연료에서 LNG로의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설명과 질문 등의 간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먼저 동 집단 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절차, 그리고 공사 계획, 인가의 관련법상 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산단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 허가 취득 후 공사 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 기관에서는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26일 시행사업자는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13년 2월 18일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2014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요청서를
사업 승인 기관에 제출하였고 사업 승인 기관에서는 2014년 2월 4일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6일 사업 시행자는 사업 승인 기관으로부터 사업공사 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15년 12월 30일 공사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집단 에너지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년 8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과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기관감사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먼저 감사원의 2016년 11월 공익감사 결과 내용은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행 전결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후 절차에 따라 허가증이 발급되었고 이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는 주무부서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기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한 후 공사계획 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경기도에서는 동사업허가 대상 지역인 신평1이 집단화 단지 내에 개별 SRF 소각로 대기배출 시설 증설 허가를 하여 인원 발생과 사업 시행자의 열 공급망 일원화 등의 이행의 지점을 초래했다는 내용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가 되지 않은 채 개별 공사 계획 등이 인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내용으로 감사 결과 주의 조치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 자문 결과와 지난 12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기 등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또다시 받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향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공사 완료 후에도 관련법 규정상 5년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사업은 관련법 규정보다 강화된 공사 완료 후 7년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사업이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원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알고를 묻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제 시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실 의향이 없냐라는 이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저희 포천시 보루 변호사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은
거친 결과 어렵다라는 답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상주 군민들이 시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시위를 할까요? 그런 질의 하나 드리고요. 또 에너지 변경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와 상의를 드렸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몇 곳이나 우리가 이런 LNG로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천시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쓸 용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논의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주무부서에서 답변서를 써주셔서 장문에 이제 답변을 우리 김동준 시장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이 사업이 왜 잘못됐고 아직까지도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포천시 행정을 철저히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인허가 나고 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은 뭐 이론도 여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새롭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숙지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답변에 따른 질문을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종철 시장님의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세 차례 거쳐 시정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님이 반대하시는 의지를 저도 보았고 또 검토하시고 충분히 보고를 받으실 시간과 또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일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답변 중에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고 없더라는 어느 행사장과 또 언론을 통해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이나 그 답변 내용 중에 서장훈 전임시장과 백영현 전 전략사업과장의 단죄를 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은 이 두 분의 단죄를 묻지 않고는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포천시 행정의 불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한 시민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또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감히 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석탄발전소 유치는 이 두 분이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결과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상의 포천이란 지형적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한강 유효환경청의 건사항이 적극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에 시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포천시는 신평 일대 환경 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더 나아가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포천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굴뚝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굴뚝은 그대로 존재하고 SRF 여론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체만 더 늘어난 결과는 포천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정연료인 LNG로 추진했으나 지역의 가스 공급업체인 대림으로부터 관로개설의 초기 투자 비용의 과대 투자와 입주업체의 기존 사용하는 여론과의
가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 사용과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수익 보장의 확약을 요구하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연료,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게 이제 삼성중공업의 우드칩 RDF, SK에너지의 포커스 석유찌급입니다. 이건 유일에는 대개 RDF, 겹산과 포스코, 아이텍, 지열에너지 등이 연료로 검토됐다고 포천시는 답변했습니다. 이 연료들을 고민하던 중에 석탄을 여론으로 제한하는 STX의 적극적 제안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껏 포천 시민 또 의원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본의원도 올 초 1월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에 본의원과 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유재민 의원님하고 지난 2월 16일에 이러한 사실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특검에 고발 조치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짓이라 얘기하는 것은 신평일이 염색 집단화단지 청정연료 전환사업, 이게 2010년도 3월 8일에 우문 접수가 된 거고요. 경기도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16548호로 내시된 국비치 10%, 지방비 30%, 총 7억 500만 원의 사업으로 주식회사 대륜 ENS에서 2011년도 3월 16일 도시가스 대관 투자 불가 통보로 신평 1위 21개 염색업체 번호 교체 사업은 신평 3리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포천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꽤 맞추게 됐냐면 LNG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이 LNG 공급업체인 대륜으로부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용자가 확약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걸 포천시가 보증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포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은 석탄으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포천시의 이 변명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의 포천시민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신평 3리 장자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극동건설의 투자 의향서가 2010년도 3월 10일 포천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STX의 2011년도 4월 15일 신평 3리 일반 산업단지 내 열 병합발전소 입주 의향서 제출이 됐습니다. 신평일이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추진한 대륜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 회신 불가 통보가 2011년 3월 16일 날 받았고 한 달 후에 신평 3리 장자 일반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5,600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달 만에 이게 가스 공급에 대한 거 불가 통보를 받고 이 사업을 접수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STX가 1년 전부터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작심을 가졌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바로 불가 통보받으니까 제출을 받았던 겁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여론을 석탄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STX의 사업 제안서가 이게 가스 공급을 불가 통보받은 3월에 통보를 받고 STX 사업 제안서는 2월 달에 받았어요. 여기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2월에 받은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년간은 전임 시장님과 주무부서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작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가스로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석탄을 내륙상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꽤 맞추기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장훈 시장과 백여영 과장이
거짓 허위 보고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열과 공업용수는 반드시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확보되지 못하면 불가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작심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운산정수장 취소와 관련해서 한강강대 사업이 조성되면서 2009년 12월 3일 상수도 시설물 보상과 관련해서 포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공문의신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수몰 지역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보상 협의를 하면서 2010년 1월 8일 댐 설치 시 수몰되는 운산 취수장 협의를 진행했고 2010년 2월 4일 보상 협의 시 상수도과에서 2월 5일 우리가 이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월 5일날 에코도시 개발과에 보낸 검토 공문을 보면 공업용수 활용을 위한 시설 이전 검토 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에코도시 개발도시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 이거 댐 만들어져 가지고서 운산정수장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겠죠. 2010년 4월 28일 한탄강댐 건설사업단에서 포천시에 보낸 내용으로 댐건설법 제13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답변해요. 공업용수 대체시설 불가라고 명시하면서 포천시에 보냅니다. 2010년 6월 7일 한탄강댐 수몰 관련 수도시설 협의안 건 통보 내용에도 운산 취정수장 공업용수 활용을 위한 시설 이전, 중앙감시 시스템 이정수 축 운산 및 중1위 지역 방역 상수도 연결 공업용수 시설 이전 설치는 2010년 4월 28일 이 통보한 바와 같이 동일 용도로 볼 수 없어 공업용수를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불가 통보를 보내며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11일 그렇게 한 후에 수자원공사는 포천시에 1차 보상비로 11억 8천만 원을 보상했고 2012년 3월 28일 2차 보상으로 41억 8천만 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태용건설의 민간 투자 방식 BTO 방식으로 운산정수장 취수 계약안으로 태용건설안에 제안을 요청합니다. 2012년 5월 의향서를 제출받은 태용건설은 8월에 태용의 사업 포기로 공업용수 확보에 적시로가 켜졌던 거죠. 공업용수는 운산정수장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25일 SDX는 발전소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때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가라 공문을 해서 이거 허가받은 거예요. 공업용수에 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포천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5월 20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가칭 포천 아이워터 주식회사라는 이 불명의 회사를 만들어서 한탄강과 영평천에서 취수 계약안을 만들었으나 이 또한 하천 유수 사용에 불허가 나자 급기야 생활하수 계획으로 공업용수를 대처하는 사항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어디 위법이 이것뿐입니까? 대안 없이 갈팡질팡하며 추진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태초 집단에너지 시설 사업을 신청하면서 2010년 5월 7일 기재부로부터 신평 3리 장사상단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시 부합하지 않은 통보를 받은 것은 왜 부합 통보를 받았냐 하면 연료 사용량이 연간 5만 톤 이상일 때 집단에너지 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38,596톤으로 부족하자 신평 1위 19개 업체에 이 GS, 당시 STX죠. 수급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GS 업체에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동조함으로 지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현 환경제도에도 불이익을 자청한 거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또 이 여론에 대한 19개 업체를 GS에서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유일에너지 공급분에 대한 19개 업체 열량만큼은 반드시 GS에서 줄여야 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주장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예시했던 포천시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정연료를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급업체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는 따라서 모두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허위 보고와 위법성 논란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평산업단지 장자마을 내 무허가업체 수가 많아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관리를 이뤄나가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무허가업체가 몇 개나 있었는지 제가 어느 공문서를 다 뒤져봤는데도요 없어요. 2008년 11월 8일 경기도 산업정책과에 제출한 자료 경제위생과 38175라는 분석원어를 보면 무허가 염색업체의 수는 정확히 찾아볼 수 없지만 다만 신평산단 장자마을을 무허가 업체를 입주시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수가 87가구 178명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무허가 업체 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허가 업체의 단속의 한계를 또한 느꼈다는 포천시 행정의 이 답변은 스스로 행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또 다른 정상적이지 못한 기업의 이권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또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업체들 중에 부도 상태의 사업업체에 있는 극동과 STX와 MOU를 맺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고발 조치했는데 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이 소송 비용에 대한 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650억 우리 포천시가 산업단지에 보증도 하면서 그 몇천만 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해 줄 수 없다. 고문 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마을 50억 빌려준 거 언제 받으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도 3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폐수처리장의 1차 처리시설 보강하는 상황과 엊그저께 또 저희 의회에 추경으로 올라온 전기요금 지원해줘야 하는 현실이 이게 우리 포천시 행정의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지난 일이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집단에너지 시설인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포천시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또한 안일한 내용도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석투본으로 GS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신과 의회는 지탄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가 시와 같이 협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단지하고 묻고 가야만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시민으로부터 포천시도 자유로울 거고 또 의회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단지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이현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천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또 공감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거나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예전에 잘못된 것들 그런 과거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참고하겠고요. 이걸 통해서 전임 행정력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다시는 이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85% 정도 지금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무력을 써서라도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을 조금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잘못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감사원에서도 주의 조치로 결과를 또 마무리 지었고 저희는 그 주의 조치를 가지고 소송할 의향이 없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 줬을 것이다. 그럼 그 주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의를 받은 그 개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행정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행정적인 그런 처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 차원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저희로서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